남편의 첫사랑이 우리 집에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직접 불러들였다면요. 저는 그날 이후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여러분이라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남편과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대학교 동기였던 저희는 졸업 후 곧바로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는 같은 동네에 사시면서 저희 가족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 돌봐주시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갈등이 없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육아 방식으로, 때로는 집안일로 의견이 부딪혔죠. 하지만 그런 건 어느 집이나 있는 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산다.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절 준비도 제사 음식도 병원 모시는 일도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 작은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등록금과 학원비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남편과 함께 열심히 모아서 감당해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평범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가는 일상이 때로는 지루해 보여도 그게 바로 안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충격적인 만남.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시댁에 와서 같이 먹자. 좋은 손님이 와 계신다. 별 생각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이 있다며 집에 남았고 저희 둘만 갔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낯선 여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그녀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얇은 화장, 우아한 자세.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니? 이분은 수진이라고 해. 내 남편 옛날 친구야.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여자 수진이라는 사람도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자리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유독 밝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단다. 내 남편하고 중학교 동창이지. 남편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사실 수진이는 내 남편의 첫사랑이야. 오랜만에 다시 만났어.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첫사랑. 남편은 저에게 첫사랑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냥 학창 시절에 좋아하던 애가 있긴 했는데 이룰 수 없는 짝사랑이었어 라고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예전부터 수진이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했었단다.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우리 아들하고 잘 어울렸거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저는 대체 뭐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남편의 첫사랑을 며느리로 삼고 싶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 존재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다들 어른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말이야.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너희도 괜찮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네라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첫사랑이라고요.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예전 일이야. 중학교 때 잠깐 좋아했던 거야. 고백도 못하고 끝난 거라서 말할 것도 없었어. 저는 따졌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왜 그 사람을 며느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갑자기 연락했다는 거야. 수진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괜찮다고 한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가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수진이가 너희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더라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뒤틀렸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시댁에 둘이서만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 말이야. 원래는 내 남편한테 다 물려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단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사실 우리 먼 친척이거든. 친정어머니가 나하고 사촌이야. 어릴 때부터 내가 많이 아껴줬지. 근데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가진 집 하나하고 땅 일부를 수진이한테 물려주려고 해. 내 남편도 알고 있어. 물론 너희한테 줄 것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제 노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첫사랑에게
재산을 준다고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부족했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성실한 건 알아. 하지만 피는 못 속이거든. 수진이는 우리 핏줄이야. 가족이란 건 그런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가족이라 믿었던 유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남편과 결혼했을 뿐인 타인이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가 수진 씨한테 재산을 준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20년 동안 제가 뭐였는데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저는 정말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과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지만 그들도 뾰족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지. 시어머니 재산이라 어쩔 수 없잖아.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라는 여자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부 사이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하셔야죠.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니까요.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상황 원치 않았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계속 붙잡으시는 거예요. 재산도 주겠다고 하시고 집에서 지내라고 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재산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오신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예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잠깐 결혼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폭력 때문에 1년 만에 이혼했죠.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출산 직후에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제가 일을 나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좋은 집으로 입양 보냈다고만 하시고 자세한 걸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아이를 먼 친척 집으로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머니네 집이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시댁에 온 거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혹시 아실까봐 찾아온 거예요. 재산은 관심 없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재산 이야기를 하실 때도 저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혹시 아들에 대한 단서를 주실까 봐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온 거였어. 나는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온 줄 알았는데. 진실이 밝혀지자 시어머니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수진이가 재산을 노리는 줄 알았는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해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솔직히 상처받았어요. 20년 동안 제가 며느리로 산 시간은 대체 뭐였나요?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도 핏줄이라는 말에 정신을 잃었나 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고 싶어하는 그녀의 눈빛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결국 재산을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재산은 받을 수 없어요. 제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제 아들에 대한 정보예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이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지는 다른 곳을 찾아보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저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제 때문에 가정이 흔들렸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상황이 그랬을 뿐이죠. 수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에필로그.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연을 끊은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자주 찾아뵙지는 않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고 필요한 일만 챙깁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난처해하지만 저는 제 감정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헌신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지켜낼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결국 타인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은 관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남편과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함께 싸운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남편의 첫사랑이 집안에 갑자기 들어오고 시어머니가 그녀를 밀어준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거리를 두시겠습니까?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추억일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헌신만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첫사랑이 우리 집에 나타나면서 겪은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깊은 고민의 기록입니다.